안녕하세요. 과학가 김민정입니다. 예. 제가 좀 살짝 긴장을 했어요. 예. 매번 이 자리에 쓰는데도요. 오늘은 또 어떤 어머님들이 오시는지, 예, 또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또 다른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해서, 예, 사실 많이 긴장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 영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질문으로 잡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다들 영재원에 가시고 싶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재원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과학 영재가 되는 것. 영재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영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다면 영재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님들 나름대로 한 가지씩 노하우나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저희는요, 평소에 실력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4월 달부터 계속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8월까지 계속 하나씩 강조를 한 가지 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저희 지금 계속 설명회를 오셨던 분이라면 오늘까지도 계속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바로 독서, 예, 책 읽기입니다.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책들 좀 구입해서 읽으셨는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네, 제가 안심을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아직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문제를 잘 푸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 문제가 지금 꾸준히 2학년, 4학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김영돈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겹치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요, 생물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동물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물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3학년 교과 단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학기, 2학기 생물 영역에서 배우는 것은 딱 동물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동물 문제는 진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도 혹시 더 또 출제가 된다면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책을 섭렵해야 될까? 혹은 우리 아들은 동물을, 아들, 딸, 예, 동물을 정말 잘 아니까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걸 지식으로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여기서 묻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기본 특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하신다면 어떤 동물이 나와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적용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대입을 시키고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진화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물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도요. 지금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서 응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문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PPT 자료를 그대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유리창이 뿌옇게 되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면 유리창이 똑같이 뿌옇게 되는데 그때 와이퍼로 유리창을 한 번은 잘 닦이고 한 번은 안 닦인다. 그러니까 유리창의 표면과 안쪽 면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이고 응결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4학년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예, 단원명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척 지겹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과학 문제, 물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응결 현상에 대하여 5가지 쓰기. 이거는 고학년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상황별 안개가 발생하는 이유를 각각 적고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 설계하기. 예, 그리고 준비물이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도 역시 물이지만 지구과학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대한 이제 기상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 되면은요,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6학년들은 실험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주셔야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저희 학원 자랑을 하면은요, 저희 학원이 실험 설계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물을 보시면 이렇게 지구과학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물리 영역에서도 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같은 무게인 비슷한 구멍에 있는 돌 A와 돌 B가 하나는 뜨고 가라앉고, 이게 6학년에도 출제되었었고 4학년에서는 화강암과 현무암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6학년은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묻지 않고 그냥 A와 B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실험 설계 중에서, 그 다음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까지를 묻는 그런 탐구 능력의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학 문제, 지구과학 문제, 그 다음에 물리 문제까지 해서 모두 다 물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오늘 뭘 하셔야 될까요? 물과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만 하나만 읽어주셔도 지금 보면은 여러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문제들요, 만약 지구에 물이 없다면 이라는 그런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문제도 다 출제가 될 수 있고, 생물 문제도 출제가 된다면 세포나 혹은 지금 이제 영양소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 해에 보면은 이 물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을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력을 묻는 문제거든요. 영재원에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리에서는 부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력과 밀도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뭘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예, 집에서 이렇게 시켜주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집에서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학원에서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유형은 주로 이제 문제 해결력, 창의성, 예, 그 창의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 되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창의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답을 쓰는데요. 창의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창성이나 정도성이나 융통성,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 독창성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독창성을 키우는 연습들을 하게 되는데요. 독창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유창성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모두 작성하기, 그 다음에 10가지 작성하기, 혹은 줄을 15줄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과제 집착력만 있다면 그 창의성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방법을 보면은요, 왜 그럴까? 이유를 쓰시오.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많이 묻거든요. 친구들한테 이제 알콜렌트로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이야기를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은 벌써 끓어서 수증기가 되어 있어요. 예, 저희 친구들 그만큼 이제 급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벌써 앞서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물의 극성까지 설명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물은 처음에 끓이게 되면은 열 이동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을 탔을 때 주변의 공기가 데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답안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천천히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생각하듯이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이해가 중요하고 설명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은요. 보면 이제 물화생지 영역별로 고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문제만 만약 출제된다면 물리랑 화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물과 지구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고르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는 학교 교과 연관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학에서는 선행을 얼마나 많이 내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데요. 이제 영재원에서는 선행을 지양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과학 주제들을 다 보시면 그게 중학교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주제들을 다, 이렇게 단원을 다 보시면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묻고 바르게 보는 시선을 묻게 되면 초등학교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라고, 읽혀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선행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시키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무리 선행을 시켜도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 능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는 것, 해석, 그 다음에 6학년에서 이제 한 가지 영역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발명 과정인데요. 이 발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의 장단점을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료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정교성,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환경과 연관짓고 그 다음에 우주과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발명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폭넓게 한 가지를 아이들이 제시를 하면 그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영재 시즌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봤는데요. 예, 솔직히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대답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살짝 고민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세요. 예, 저도 학부모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무척 책임감이 강하셔서 밤을 새서라도 지도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지금 거의 밤들 새시면서 준비를 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을 보시면은요. 이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를 양성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영재교육원 목표와 똑같아요. 그렇다면 영재교육원과 과학교과가 지금 똑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데 이걸 안 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까지 혹시 어머님들 어떤 거 하셨죠? 아이들하고? 혹시 저학년 학부모님들만 계신가요? 지금 8월까지 많이 하신 것들이 이제 과학 탐구 발표대회 준비하셨죠? 저만 준비했나 봅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탐구 과정, 그 탐구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뭘 준비하셨어요? 과학의 달 행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대회들을 많이 아이들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를 지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뭐 만드는 능력이 좋아서 뭐 제가 과학상자를 어릴 때부터 취미로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영재 때문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지도하다 보니까 그걸 확장시키고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재원을 다니고 또 영재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제가 10년, 15년 전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 보고서가 있었고, 예, 그때도 이 대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 공개가 더 많이 기회를 주어진다면 이 영재원과 과학교과 이쪽을 같이 잡고 가신다면 한 번씩은 꼭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영재교육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께 꼭 시켜달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집에서 그럼 저는 뭘 부족한데 좀 더 시키면 좋을까요? 이 질문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는 답인지 애가 그냥 끄적였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중에 가시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 과학 지식이 좀 풍부하다면, 과학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저는 먼저 영재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영재학교 영재교육은 합격 대비, 뭔가 목표가 쫙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그러셔서 이제 문제를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식에 복습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창의 사고력 과학, 그 다음에 탐구력 과학, 예, 과학자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서 단원을 한번 정리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지금 어머님들께 너무 많은 과제를 드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예, 이거는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미 모두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냥 믿고 맡겨주셔도 되지만은요, 뭔가 하나 더 시키고 싶으시다면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풀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에서 풀리고 혹은 과제할 때 뭘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에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아이가 답을 쓰기도 하고 답을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라고, 당연한 거죠. 생각해보라고.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모르겠어. 막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래도 격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배운 내용이 없을까? 그걸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최소한 이 질문 하나라도 물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배운 내용 중에서 어느 교과 단원하고 연계된 것 같니? 1학기 때 뭘 배웠지? 라고 물어보시면 관련된 비슷한 영역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물화생지 중에서 하나씩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물화생지를 한 학기에 꼭 한 번씩은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주셔서 아이가 대답을 하면 아, 잘했다. 맞아, 너가 알고 있구나.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안과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의 힘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죠. 모범 답안 해답지가 있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걸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가지고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예요. 바람개비가 있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 돌릴 수 있는 방법 10가지 서술하기. 예, 이 문제는요, 이제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기가 있는 증거 쓰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는 증거를 쓰라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한 단계 더 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랑 10가지를 서술하시오. 이 10가지라는 것부터가 힘들거든요. 오늘은 3가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물어보시면 4가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5가지.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면 제가 모범 문제지에 있는 답안지를 그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보면은 바람개비 위에 모래나 물을 떨어뜨리면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들고 달린다, 입으로 분다. 아마 아이들은 입으로 분다를 제일 먼저 쓸 거예요. 예, 이게 기본일 텐데요. 입으로 분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부는 거니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입에서 바람이 나와요, 공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대신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래? 라고 이렇게 조금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개비 그래서 이제 모래나 물 같은 거 떨어뜨려도 좋을 것 같아.
같아요 라고 한다면 모대나 물 말고 다른 재료는 뭐 없을까? 이렇게 해서 비슷한 거를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방법. 근데 모범 답안을 보셔도요 10가지 답이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 답안을 쓰려면은요 10가지 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선택을 해야지만 경쟁력 있게 답안을 작성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범 답안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2부로 분다? 근데 2부로 불면은 어떤 모양으로 돌았을 때 바람 길이가 잘 돌까? 그럼 2부도 직접 부는 게 좋은지 빨대를 이용해서 부는 게 더 좋은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제일 잘해주실 수 있는 거는 저는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게 확장하시는 게 어렵다면 예, 맡겨주시면 됩니다. 예,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제가 지도 강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해주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타고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들도 저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요. 중학교 가서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고 우리 아이가 뭔가 특별한 점이 한번 보인다면 저는 지금 이 과학이 중요시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영재원을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MSG 학원으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 넘기겠습니다.